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중요한 김호수 뉴스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윤석열 총장의 대외적인 이런 활동 그리고 이 자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 간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또 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청원되어 있는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1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만이 여권의 이 국보법 폐지 이 움직임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요 국회 청원 제 방송 밑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비회원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한 1, 20초 안에 다 이 청원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중으로 꼭 이제 한 8만 명, 한 8천 명 정도만 더 추가하면 10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보법 폐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꼭 동참해 주시다 제가 이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이 굴종적, 굴복적 이 대북 정책,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국보법까지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폐지시키려다가 그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강력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물 건너갔는데요. 지금 이제 박지원 원장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 남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이 국보법 이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원래대로 국보법을 존지시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요. 제 방송 설명란에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링크를 열으셔가지고 이 비회원으로 조회하시면 금방 내 청원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이 사명감을 가지고 꼭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에 동참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 이 방송에서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김호수 동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호수 하면 이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번 이 국회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도 1, 2, 3, 4 그중에 4등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충성도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검찰의 핵심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죄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정면으로 반하다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도 별로 평가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 그리고 불안 그리고 의혹 이것을 한 몸에 지니고 이 총장이 됐는데요. 일단 하자마자 맨 먼저 1차가 인사 문제고 지금 2차 이제 관건이 조직 개편 문제입니다. 1차 관건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사무실에서 한 2시간 또 이 만찬하면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2번씩이나 박범계 장관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인사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 제2단계 다리인 이제 조직 개편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조직 개편도 이 박범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많았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김호수가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 그리고 이 초기 단계부터 여권에 상당한 이 가격을 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또 검찰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목숨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제2의 윤석열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결국 지난 3월 4일 날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여권에서 이 공수처 설치로도 이 양이 안 차고 왜냐하면 김준영이 하는 거 보니까 영 시원찮잖아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처장으로 안 치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조의원 사건을 갖다가 1호로 수사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양이 안 차니까 검수한박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기소권한 이거는 완전히 뺏어버리겠다. 이거를 지금 추진했어요. 추진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나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범계가 하고 있는 것이 조직 개편이에요. 말이 조직 개편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검찰이 사실상 범죄다운 범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말아먹은 거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박범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운 게 검찰답지 않은 검찰을 만들어내는 것이 박범계의 정치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디서 썼느냐? 지금 현재 중요한 경제범죄, 그 다음에 부패 문제,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대형 사고, 뭐 이런 큰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선거부정, 그리고 또 공무원 범죄 이런 거에 관해서 검찰이 지금 현재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은 딱 6개의 대서만 수사권 행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 월성 사건, 수원의 김학의 사건,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이광철 사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형사부장들이 말하자면 옛날 이 윤석열 총장 때 칼자루를 휘두른 것처럼 똑같이 칼자루를 휘두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요. 이걸 막아야 되니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이 추미애 식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감찰권 발동한다? 이거는 추미애가 죽었잖아요. 그 바람에 잘려 나갔잖아요. 이거 하다가는 또 이 박범계도 망한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배운 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6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검찰 당신들은 수사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라. 딱 이 얘기예요. 내가 승인해 준 것만 하라. 그런데 박범계가 중요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승인해 줄 사람입니까? 검찰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절대 이러한 조직 개편안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온 듯이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 이제 제2의 검찰 윤석열 총장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지난 31일 날 이미 대검에서는 말이죠. 김호수 총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법무부에 이런 박범계 조직 개편안은 말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 조목조목 반대하는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호수 총장이 이 박범계 장관을 최근에 인사 문제 때문에 만나보니까 이 조직 개편안 이거 전혀 들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박범계도 이거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빠져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검 부장회의를 전격적으로 소집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대하는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31일 날 반대했던 반대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그야말로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 민주당 지지층 빼놓고는 전부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지지를 힘 삼아서 이 박범계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번 이 박범계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되겠다. 이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제 승부수 이 막가파 식으로 이제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민생과 직결된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도 이번에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반드시 검찰에서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법무 차관할 때는 정권 코드를 맞추는 그런 이 차관의 입장이었지만은 이제 조직의 수장이 됐기 때문에 정권과 처음서부터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지금 이번에 인사 패싱 때문에 말하자면 디스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번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가만히 박범계 하는 대로 할 경우에는 이제는 허수아비 총장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야말로 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김호수 체제가 이 안착하는데 일단 인사 개편안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 김호수가 무능하다기보다도 박범계가 나쁜 사람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범계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윤석열 총장 빼놓으면? 아니면은 김호수도 이제 사퇴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공수처장을 만났어요.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37분까지 약 30분 정도 만났는데, 오늘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거 유보부 이첩 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최근에도 말이죠,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 이 이첩을 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은 단단히 반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광철 사건도 수사를 제대로 쭉 해놨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 기소를 자기네가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결국 기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김호수 총장이 만나면 이런 유보부 이첩 관련, 그래서 공수처가 기소하겠다는 거, 사건만 검찰은 수사하고 이런 기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냥 예방의 덕담만 하고 왔다. 그리고 앞으로 양 기관이 협조를 잘하자 이런 얘기만 했다 그랬는데요. 이 높은 양반들이 무려 30분씩이나 얘기했는데, 만약에 차만 마시고 덕담만 하고 왔다, 첫 예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민 세금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한마디라도 구체적인 실무적 토의는 실무 라인을 가동시켜서 하되, 일단 이 기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반대 입장의 기조는 밝히고 온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어준 씨가 말이죠, 본격적으로 오늘 윤석열 총장을 디스하는 이런 입장을 본인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김어준이가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봤는데요. 이제는 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칼자루를 들이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기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어준이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 우리가 반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우리끼리, 우리 중도 이상의 국민들끼리 결속도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윤석열 총장이 사퇴 전후에 했던 발언과 그리고 이 정치적인 행위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입장문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 자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측근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잘못된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다, 혼란스럽다, 이러한 언론 보도 분위기에 편승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선은 억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철호 연대 교수도 윤 총장은 좀 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직은 입당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시기를 고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지인이다, 측근이다, 최측근 말로 윤 총장이 뭐라 했다 전하면 그걸 기자들이 받아쓰고 쓰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본인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 총장이 스타트업, 반도체 공장, 강원도 식당 등을 가서 사진만 찍고 있고, 이건 동네 한 바퀴 셀카 정치 아니냐, 내용도 다 스몰 토크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시시하게,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검사가 대통령 된 사람이 없다 라고 한 발언, 그러면서 이것이 비판이 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인하는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김종인 위원장 치고는 참 구차하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을 관두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갑자기 검사가 대통령 경우가 없다 해놓고 그걸 윤 전 총장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요, 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두아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윤 총장이 미우면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김어준 씨마저도 이제 나서서 결국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원희룡 지사가 윤 총장한테 정권에 와서 검찰 지켜달라. 이러면서 빨리 나와라. 이런 공개적인 압박을 가했어요. 이런 원희룡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정권에 맞서 검찰을 지켜달라고 한 건데 이것은 비판의 외양을 띤 판가라주기라고 본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어쨌든 정치 선언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어떤 분야에서든 본인만의 어젠다를 내놔야 된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평가절하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즉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가장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검찰 관련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거는 모른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측한 건데 윤 총장은 현 정부 검찰 개혁은 잘못됐다며 윤석열표 검찰 개혁으로 포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원지사의 요청은 거기에 딱 부합한다. 이 검찰을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검찰총장도 아닌데 지금 왜 나오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 측근의 입장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언제 김종인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또 안 만날 것이냐,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윤 총장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당장은 없는 걸로 안다. 그러면서 향후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언젠가 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 총장의 수행 조직이 아직 없다.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나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금 윤 총장은 누구도 안 만나지 않겠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가 이러니까 윤 총장이 거기에 크게 관심을 두거나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뛸 마음이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윤 총장은 말이죠. 이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철우 교수도 이 정치인들과 만나고 나면 진위가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앞서서 본인의 뜻을 곡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현재 자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와도 말이죠. 총장 퇴임 이후에 안 대표와도 따로 만난 적이 없다. 정치하면 안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과도 만나듯 한번 만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쉬면서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인을 만나는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그리고 마찬가지 이 세 분 간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경원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이 장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수입산이다, 유구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너무 많이 디스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윤석열 총장이 오겠느냐. 윤석열 총장의 이렇게 네거티브적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결국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호응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이 후보도 자꾸 자기의 말과 말을 갖다가 곡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까지 이런 네거티브 발언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왜곡하다 보면 이건 이 대선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은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경원 의원은 윤 총장한테 의사를 직접 확인했는데 입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이 발언과 입장이 나온다. 윤 총장의 네거티브를 오히려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최근에 말이죠,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말 때문에 설화에 오른 적은 거의 없다, 이준석 리스크는 나 후보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나 의원이 원내대표 하실 때 저희를 지지하지 않고 국민에 대놓고 문바 탈창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또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원내대표 할 때 뭘 한 적이 있느냐, 강경 보수 이미지만 더 굳힌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있을 때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고 있고, 제가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당했었는데 그때 보호해 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이 예정됐던 정진석 의원이 주도하는 이 공모 모임에 원래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다가 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이 기화됐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이준석이 신뢰한 탓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회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안철수 당 대표, 이 오세훈 후보 지지할 때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얼굴에 이 겉으로 표시는 안 났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피눈물을 감추면서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했고, 이 단일화 패배 이후 처음 며칠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결국 본인이 원했던 서울시장 승리 이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마스크에 도움을 초반에는 많이 받았고, 마스크를 쓰고 정말 피눈물을 감추면서 도와달라고 지지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피눈물은 처음 며칠이었고, 저도 인간이라서 저도 완전히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냐, 이런 느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다. 이 어떤 나라를,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대를 더 모을 수 있다.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면 지금보다 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담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 안철수 당 대표의 입장은요, 이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10만을 채울 수 있도록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에 꼭 협조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